MHC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유전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멘델이 완두콩을 대상으로 그런 유전학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델이 완두콩으로 그런 유전학적인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유전학적인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의 전성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도 하고, 또 뭐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이 벌레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생쥐를 가지고 유전학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완두콩에서도 그렇듯이, 멘델의 완두콩 실험에서도 그렇듯이 이 순수 혈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전학의 기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쥐를 연구한 유전학자들도 뭔가 이제 순수 혈통의 생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친 교배를 통해서 이 생쥐를 만든 생쥐 혈통, 그걸 이제 생쥐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쥐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이 쥐의 교배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생긴 이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자손들 사이에서 교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brother sister mat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한 가족 내에서 계속 그 교배를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배를 뭐 한 20세대, 뭐 30세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 모든 유전자가, 염색체의 모든 유전자가 100% 동형접합인 그런 생쥐 혈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쥐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생쥐주를 만들고 나면 그 생쥐주를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쥐들을 보면 다 이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유전 형질이나 이 자손의 유전 형질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생쥐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런 생쥐 혈통 또는 생쥐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 유전학자들이 이 생쥐주 사이에서 장기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생쥐 혈통 또는 같은 생쥐주에서 장기 이식을 하면은 이식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생쥐주 사이에 이식을 하면 이식이 실패한 거죠.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들 사이에서는 이식이 성공하는데 유전적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는 이식이 실패하니까 뭔가 이식을 결정하는, 이식의 성공과 거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냈는데, 그 유전자가 MHC라는 겁니다. MHC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복합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이것이 이제 이식 거부나 성공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해서 이 주 조직 적합 복합체라는 그런 이제 복잡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MHC라고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MHC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유전적이고, 그러니까 이 이식 거부의 핵심이 되는 MHC 유전자는 적어도 한 6가지 정도 최소한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MHC의 이 각각의 유전자들 보면 이 대립 유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형성, 폴리몰픽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MHC에서 그 이식 거부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렇게 뭐 6개, 뭐 간단하게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이식 거부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유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략화해서 각각의 유전자가 한 100가지 정도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각각의 대립 유전자를 뭐 1-1, 1-2 이렇게 해서 1-100까지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립 유전자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각 개인은 2개의 대립 유전자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이배체죠. 그래서 뭐 이 MHC에 해당하는 그런 이 1번 그러니까 유전자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를 2개밖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더라도 2개밖에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는 결국 부모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부계 염색체에서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1번 유전자에서는 1-1 대립 유전자, 2번 유전자에는 2-2.98 뭐 대립 유전자라든지 이런 조합을 아버지에서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또 조합 1번 유전자에는 64번 대립 유전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번 유전자는 17번 대립 유전자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쪽은 모계의 염색체고 이쪽은 부계의 염색체라고 할 때 이 부모로부터 이러한 그 조합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은 각 유전자에서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MHC의 특징은 뭐 우성, 열성 이런 게 없고 모두 다 정상적으로 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이렇게 수많은 대립 유전자 중에 2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MHC 구성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외는 일란성 쌍둥이죠.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HC의 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기 이식과 MH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HC의 발견이 결국 장기 이식의 거부냐 성공이냐 그걸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 장기 이식을 할 때는 이 기부자와 수령인 사이에 이 혈액형이나 MHC의 동일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혈액형이 동일하고 MHC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조직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친족, 뭐 가족이라든지 또 친척일수록 장기 이식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친척이라도 가까운 친척일수록 더 좋겠죠. 물론 이제 MHC가 달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각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예가 되는데, 이런 각막이나 이런 곳은 뭐 면역 세포가 잘 가지 않는 그런 부위라서 이 MHC가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MHC가 이 장기 이식의 성공이나 거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럼 MHC가 원래 역할이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자연계에서 뭐 장기 이식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죠. MHC가 장기 이식의 거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MHC는 원래 역할이 있겠죠. 근데 그 원래 역할은 면역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면 이 수지상 세포나 대식세포라는 그런 식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세포들이 병원균을 잡아먹고 파괴를 합니다. 그 다음 파괴한 뒤 병원균의 조각,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을 이 MHC에 실어서 T세포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항체 생산이나
다양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 MHC의 그런 기능하고 다양성은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자, 그래서 병원균을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MHC의 기능은 병원균의 조각을 면역세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병원균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죠. 바이러스만 해도 수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만 해도 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MHC도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양할 필요가 있으니까 유전자도 뭐 1번에서 6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유전자들이 다형적이라는 거죠. 대립 유전자가 또 여러 가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 집단의 면역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MHC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병원균이 생겨났을 때 그 병원균을 면역세포에게 보여줄 수 있는 MHC가 어딘가 있으면 누군가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MHC가 다양적인 이유인데 문제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대립 유전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형 접합이면 MHC가 E형 접합이면 2개, 동형 접합이면 한 가지밖에 못 가진다는 거죠. 아까 유전자가 이 장기 이식을 결정한 유전자가 6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이 6개 유전자가 다 E형 접합이면 총 12개의 MHC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개 유전자가 다 동형 접합이면 6개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12개와 6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개의 MHC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병원균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한 사람이 6개밖에 없으면 그 12개 가진 사람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항원의 숫자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생존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HC의 다양성과 결혼에는 나름대로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 간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는 MHC 유전자가 동형 접합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면역 작용이 저하되고 생존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결혼할수록 MHC의 E형 접합 확률이 증가하고 그러면 자손의 생존율도 증가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 중에는 동형 접합의 방지, 그로 인해서 뭐 유전병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 MHC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MHC가 다른 이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그 MHC 유전자를 뭐 염기 서열을 다 분석해서 비교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죠. 근데 MHC가 다른 이성을 찾아내면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후각, 냄새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을 보면 이 남성보다 후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남성의 냄새, 특히 이제 채취를 이용해서 MHC가 다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채취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이 피부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 이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땀을 이제 이용해서 2차 산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냄새가 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MHC도 이런 냄새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MH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냄새를 만드는데 기여하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도 다르고 MHC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취문, 이 냄새로 만들어지는 지문이다. 뭐 이런 뜻의 취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비슷한 용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문을 생각해 보면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지문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의 냄새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취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성이 어떻게 MHC가 다른 남성을 후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성을 여러 명 운동을 오랫동안 시키고 땀에 젖은 셔츠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몇 명에게 그 각각의 셔츠를 냄새를 맡게 하고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느 한 남성의 셔츠를 고르면 그 여성하고 그 선택받은 남성 사이에 그 MHC를 분석을 해봅니다. 분석을 해보면 좀 그 중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조합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MHC의 차이가 이 개개인의 특질을 알려주는 화학적 신호, 그래서 채취가 되어서 이 짝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MHC의 다름을 이 채취로 분석하는 것은 이 자손의 MHC를 다양하게 유지하려는 진화의 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천만 년 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한쪽 그룹은 이 채취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MHC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그 능력이 없는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취를 통해서 MHC의 다름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때 이 두 그룹에서 세월이 지나면 이 분석을 할 수 없는 채취로 MHC를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그룹에서는 이 자손의 MHC 다양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집단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이 MHC를 통해서 그러니까 채취를 통해서 MHC의 차이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룹은 자손이 건강하니까 숫자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되다 보면 이 채취로 MHC를 분석할 수 없는 그룹은 결국 사라지겠죠. 그리고 채취를 통해서 MHC를 분석할 수 있는 그룹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취와 이 부부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바이오 벤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나노센트라는 그런 바이오 벤처가 있는데 이 벤처는 인공지능 전자코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백상의 부부에서 그러니까 이 백상의 부부는 아주 사이가 좋아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입니다. 이런 부부의 채취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은 뭔가 이런 채취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그 궁합이 맞는다는 얘기는 MHC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이좋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가 좋은 부부의 체취를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성을 추천할 때 어떤 한 남성이 나한테 맞는 여성을 추천해 주세요 할 때 이 체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맞는 여성을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일본의 그 DNA Solutions Bank라는 그런 또 바이오 벤처가 있습니다. 이 벤처에서는 HLA, 그 사람의 MHC를 HLA라고 부르는데 이 HLA를 분석해서 이 커플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플을 추천할 때 HLA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을 커플로 추천한다는